다음 발표는 제가 하게 돼 있고요. 교량의 디지털화 방안 및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량의 디지털화 방안 및 전략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BI마켓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진행했던 연구 과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7,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프라 시설물이 시공이 되어서 그때 이제 많이 진행됐던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이제 노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2036년이 되면은 30년 이상이 된 노후 인프라 비중이 60%가 이제 넘어가는 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많이 저희보다 앞서서 경험하게 하고 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최근 신규 건설 시장이 23% 감소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2017년도에 미국에서는 그 ASC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국가 및 지자체 단위로 인프라 평가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즈음에 발표했던 결과에 의하면은 전체 인프라 성적이 D, A, B, C, D에서 D 플러스 성적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교량 유지 보수 비용만으로 123억 달러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지난 10년간 신규 건설 시장이 10% 감소하고 반면에 유지 관리 시장이 20%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본 계획 내용에는 기본적인 구조 재료 보수 보강 이런 기술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요. 점검 모니터링 진단 기술, 그다음에 정보통신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2030년쯤에는 세계 인프라 시설물 유지 관리 시장의 30%를 점유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면요, 현재 고속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상당 부분의 작업들이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화되지 않거나 빅데이터 형태로 가공될 수 없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정보들도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계적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그거를 밑받침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 그다음에 업무 현황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4차 산업기 신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나눠보면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들, 축적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데 빅데이터, AI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축적되고 이제 또 그 생성된 정보들을 실제 현장 또는 뭐 오피스 내에서도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각화 기술로 AR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기술들의 근간에는 일단 정보들이 디지털에서 저장되고 있는 BIM이 기반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상태 평가와 형상 관리를 또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작업 인력을 최소화해서 또 작업 편의성을 확보하는 이런 거를 추구하고자 목적으로 이 과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작업 시간 단축, 작업 인력 최소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AI 기술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작업 시간 단축되고 인력 최소화하는 것보다는 편의성을 확보해서 그만큼 퀄리티가 높은 정보를 우리가 생성한다는 데서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들 아시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SOC 디지털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 나오는 거로는 15.8조 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일자리 19.3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류하고도 굉장히 저희가 지금 건설 쪽에서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 작업하고 정책이 지금 맞물려 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건설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해왔던 이 과제도 역시 이런 시류하고는 잘 맞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이제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교량 유지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저희는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교량 유지 관리 플랫폼을 위해서 일단 3D 모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숙제였고요.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3D 모델은 물론이고 도면도 없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이건 유지 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높은 정확도를 요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요. 유지관리 용도에 맞는 수준의 간단한 모델을 생성하는 게 목적이었고, 다량의 현존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교량 시설물에 대한 이제 모델을 생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게 또 중요한 그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교량 정보들만 입력하고 또 가능하면 도로공사에서 축적하고 있는 하위 유지 관리에 이미 축적되고 있는 기본 교량 정보들만 가지고도 교량 모델, 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한국 BIM 학회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길 IT에서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모델이 생성이 되면 저희 이 유지관리 플랫폼 이 연구 과제에서 진행된 내용은 외관조사 점검 결과를 이제 자동으로 축적하고 디지털화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외관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3D 모델의 외관 면들에 대한 정보를 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과정이 요 밑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외관조사를 위한 데이터 축적에는 드론을 활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뭐 다양한 센서를 장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과제에서는 사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사진 데이터는 스캐닝에서 3D 모델을 생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 현재 상태의 3D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스캐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수집된 사진 내에서 그 균열이나 이런 손상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적된 3D 스캐닝 결과와 그 다음에 손상 정보들을 3D 모델에 입력하는 과정,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완료가 되고 모델 디지털화가 잘 이루어지고 나면 그 디지털화된 정보들을 실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관적으로 또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정보들은 AR 기술을 통해서 또 새롭게 발견된 것들은 자동으로 원격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전체 연구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목적으로 해서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 부분은 실제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교량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뭔지 그 정보에 대한 분류 체계와 코드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3D 모델링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드론 촬영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그로부터 나온 사진에서부터 손상을 검출하는 자동에서 검출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스캐닝 데이터와 손상 검출된 부분들을 모델에 입히는 부분, 이런 매핑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량 유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교량에 대한 기본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상에 대한 기본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그 손상 기반으로 해서 상태 평가 내용들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부분에는 관련된 데이터들도 함께 링크해서 정보가 취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많이 참조가 되고 있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에 대한 내용들도 검토가 되었고,
그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에서 교량 상태 이력 파악이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손상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보고서 양식이 작성 업체마다 기업마다 좀 상이하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요. 그다음에 연구 진행 중에 도로공사의 구조물처에 계신 분들과 또는 진단업체에 계신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필요한 정보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요구사항 인벤토리 이런 도출을 통해서 그 코드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코드가 하나 예시인데요. 이렇게 코드 하나만 있으면 예, 어떤 교량에 어느 부재에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손상이 언제 발견됐다라는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코드화로 시켜서 이걸 기반으로 모델을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론을 활용한 스캐닝 과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뭐 많이들 진행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교량을 스캐닝할 때 어떤 게 효과적인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검토가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은 담원에서 직접 진행한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개, 한 두 개 정도 시범 사업으로 교량을 스캐닝을 진행을 했고요.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나 스캐닝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게 교량 하면입니다. 그러니까 교량 밑에서 위쪽을 바라보는 그 부분은 드론으로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GPS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위치 데이터가 태깅이 지오레퍼런스가 안 된 사진들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거나 그런 오류 때문에 사진 정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량 자체도 전체적으로 뭔가 휘어서 실제와 다르게 좀 휘어진 형태로 스캐닝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 보신 사진처럼 교량 주변에 있는 이제 나무들 때문에 가려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델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량의 3D 모델 기반의 그리고 스캐닝 기반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교량 주변에 아주 근접해 있는 수목들은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발표하는 거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각각 이제 담당하신 분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교량에 가급적 영구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가 가능한 타겟들을 부착을 해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기준점이 있으면은 3D 스캐닝 결과는 훨씬 개선이 되기 때문에요. 기준점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량 화면을 이제 드론으로 찍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게 드론만 활용한 건 아니고 일반 DSLR 카메라도 병행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교량 화면 촬영할 때 특히 그랬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을 촬영하다 보니까 역광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역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중복적으로 이제 사진 촬영을 여러 위치에 살 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UAV 스캐닝을 이용한 모델링 가이드라인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캐닝을 통해서 나온 결과 예시이고요. 이 밑에 내용들은 뒤쪽에 플랫폼 얘기할 때 다시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캐닝 이제 그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이 스캐닝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사진 데이터에서로부터 손상들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것까지 이제 연구 목적으로 삼아서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사용된 사진은 실제 연구에서 사용된 사진은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은 아니었고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도로공사에서 그 교량 화면 점검을 목적으로 제작된 그 점검 장비에서 촬영된 사진을 실제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사진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실제 손상이 발견된 부분에 레이블링을 하고요. 그 레이블링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훈련 데이터를 만들고 그래서 딥러닝 AI 알고리즘에 통해서 자동으로 새로운 사진들이 들어왔을 때 위치를 손상의 여부와 위치를 탐지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론 촬영 사진은 아니고요. 점검 장비로 촬영된 바닥판 화면 사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정사 영상으로 직각으로 촬영된 사진이고요. 사진 자체의 해상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실제로 균열이 있는 곳의 해상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균열 자체는 굉장히 흐릿하게 보일락 말락 하는 정도여서 폭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한 픽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사진이어서 사실 검출 자체가 굉장히 쉽진 않았는데 최근에 워낙 CNN 알고리즘들이 좋은 네트워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좀 검토 비교했고요. 그래서 좀 최적화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진을 일정 크기의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쪼개서 패치로 쭉 나눠가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균열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요. 분류를 하고 균열이 있는 걸로 분류가 된 부분들은 이렇게 회색이나 흰색 부분으로 이렇게 칠을 한 결과고요. 밝으면 밝을수록 균열일 확률이 높은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검출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영역들을 선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으로 표현을 이제 간략화했고요. 그 선의 길이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균열의 길이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균열 길이가 가능했던 거는 픽셀 하고 센티미터 이렇게 실제 길이와 픽셀 단위의 그 변환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특수 점검 장비를 통해서 촬영된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산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균열 검출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거의 동일한 유사한 그 방법론을 다른 종류의 손상에도 간략하게 가능성만 좀 검토를 해봤고요. 그래서 철근 노출이나 그 다음에 강괴 부식 부분에 대한 검출에도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연구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그 가능성만 검토한 예라서 별도로 트레이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CNN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지만 전혀 다르게 트레이닝이 된 세 개를 독립적으로 사용한 결과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걸 하나의 네트워크로 여러 가지 균열 손상들을 균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상 종류들을 한 번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딥매칭을 통해서 사진을 정합하는 기술인데요. 그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스캐닝하는 부분에도 이제 사진 정합 기술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던 알고리즘이었고 여기서는 딥매칭이라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알고리즘들을 활용한 결과를 별도로 이제 봤고요. 그래서 사진 정합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냥 정확하게 보통 콘크리트 표면에는 특정한 어떤 특징점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들로는 그 정합에 어려움이 보통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봐도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정합하는 게 실제로 어려운데 딥매칭 기술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돼서 실제 그 사람이 손으로 정확한 위치에 갖다 붙인 거하고 딥매칭을 통해서 나온 결과하고 거의 유사하게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 기술이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느냐 하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드론을 통한 스캐닝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연구 결과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픽스4D나 컨텍스트 캡처 같은 것들을 사용한 결과이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런 딥매칭을 이용한 사진 정합이 그런 스캐닝 과정에도 적용이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3D 스캐닝 결과가 이전에 이미 한번 완성이 돼 있으면 그 이후에 특정 부분에 어떤 손상이 발견됐을 때 전체를 다시 스캐닝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만 따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딥매칭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스캐닝 결과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부분만 딱 바꿔서 넣을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하고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던 뭐 손상 그 검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딥매칭 과정 이런 것들은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드론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실제 연구에서는 이게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가 되진 못했고 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추후에는 연계가 돼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각화 AR 부분인데요. AR 부분은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정도만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는데요. 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장에 나가면 현장 부재에 QR 코드 같은 것들이 부착이 돼 있으면 그걸 인지하고 AR 기기에서 이걸 인지하고 이 QR 코드와 연계된 3D 모델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런 마커가 있으면 정확한 위치에 3D 모델을 시각화하는 게 좀 훨씬 이제 수월해지긴 하는데요. 여전히 그 교량 구조물의 스케일 때문에 현장에서 3D 모델을 정확하게 그 중첩시켜 가지고 시각화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기술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현장뿐만 아니라 오피스에서 AR 기술 활용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R 기술이 계속 뭔가 관심을 받고 하는 데는 AR 물론 알고리즘적인 기술 개발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드웨어, 가용한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홀로렌즈 2는 홀로렌즈 1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나아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실제로 싱크로나 트림블 같은 데서는 지금 이런 그 홀로렌즈를 활용한 AR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이제 유지관리 플랫폼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를 한길 IT 쪽에서 이제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3D 모델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정보들을 입력하고 또 시각화하는 부분, 그로부터 또 보고서를 출력하는 부분까지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량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교량 형식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게끔 템플릿이 만들어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것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위유지 관리에 있는 그 기본 교량 정보들을 엑셀 파일로 추출하고 그 엑셀 파일 블록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게끔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3D 모델은 물론이고 드론 스캐닝 데이터까지 함께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는 교량 바닥판 상면에 실제 GPR 데이터를 매핑을 해가지고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 매핑된 결과는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때 시점별로 변경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R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포장 내부 콘크리트 바닥판 손상 분포, 그다음에 상부 철근 피복 두께,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GPR 데이터로부터 끄집어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수작업으로 특정 위치에다가 특정 종류의 손상이 발견된 곳에다가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뒤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간단한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손상 종류를 다 분류해서 표시할 수 있게끔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손상을 선택을 하시고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외관조사 망도를 이제 불러드리고요. 그 외관조사 망도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교량 모델 면에다가 매핑을 해서 역시 확인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요 시연 동영상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플레이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3D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이고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모델이 생성되면 면마다 면 요소가 구분이 되고 그 면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매핑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R 데이터 매핑하는 걸 보셨고요. 지금은 외관조사 망도를 이제 불러오고요. 이 불러온 외관조사 망도를 해당하는 커더 측면에다가
방향을 지정을 해서 새 점을 입력하면 이제 방향이 지정이 돼서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매핑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창이 교량 종류별로 마킹 종류들을 다 배정을 해놨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도 원하는 방향으로 손상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시점별로 어느 시점에 어떤 손상들이 발생했는지 이력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필요한 내용들은 보고서 파일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뭔가 왔는데요. 현재 균열 탐색에 활용하신 사진은 직접 활용한 사진이고 향후에는 드론으로 찍은 사진의 정합 과정으로 생성된 사진을 기반으로 분석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수준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을 정합하여 분석하면 손상 탐지가 어느 정도 정확도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정합 과정에서 손상 부위가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찌그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진 정합하는 과정하고 손상 탐지는 지금 사실 좀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사진 정합은 이제 3D 형상을 만드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손상 탐지는 어떤 특정 사진에서 손상 탐지가 이루어지면 그 위치가 어딘지는 이제 그 스캐닝 과정하고 연계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손상 탐지는 단일 사진 내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어떤 특정 단일 사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사진 간의 정합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드론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저희가 연구에서 사용했던 사진이 균열 해상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사진 자체 해상도는 크지만 균열 부분은 굉장히 흐릿하고 좀 그런 반면에 정확도는 그래도 상당히 높게 나와서 조금 원거리에서 찍어도 드론으로 좀 원거리에서 찍어도 그래서 균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만 지금 하고 있는 정도고 실제로 뭔가 제가 보여드릴 수 있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정확도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량 바닥판과 같은 곳은 교량 전면에 있어 비슷한 시각적 특성이 반복될 텐데 뒷매칭 적용 시 어려운 부분이 없진 않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뒷매칭이 기존의 사진 매칭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장점을 갖는 부분이 그런 어떤 특정 포인트 피처가 없어도 매칭이 잘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연구 내용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고 듣고 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손상 내용들이 있는데요. 균열 외에도 여러 교량 손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분류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정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자동화 진단 결과와 정밀 안전 진단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 진행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이제 균열 부분은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깊게 지금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철근 노출 부분이나 강교 부식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가능성만 검토한 정도 수준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충분히 다양하게 잘 축적되고 알고리즘 최적화하면 제 생각엔 지금 제가 사용했던 그 세 가지 손상들은 동시에 분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false 네거티브만 없지 않으면 그러면 충분히 활용 여지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